법원에 와 있어요. 법원 와서 오늘 조정 기일이라 하고 싶지도 않은 조정을 한다고 조정실에서 예쁜 검사님과 졸라 못생긴 여자 하나하고 얘기 좀 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 드릴게요. 제 가게를 1년이 채 안 되는 이제 몇 달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어요. 몇 달을 운영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손님으로 알게 됐죠.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하고 이제 어떻게 술자리에서는 사람이 잘 친해질 수 있잖아요. 술자리에서 뭐 즐겁게 뭐 술 마시고 이러면은 뭐 다 친해지죠. 친해진 사람이 언젠가 제가 이제 심야 식당을 하니까 낮에는 장사를 안 하잖아요. 낮에는 비어 있는데 자기 뭐 옛날에 가게 하고 싶었다고, 카레집 하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낮에 해라. 몇 퍼센트 주고 다 이용하고 네가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그냥 오후 거를 더 살리는 게 낫지 않냐. 자기는 벨농장도 나가고 아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는 정말 여기를 크게 몇 배 더 대박 날 수 있다. 나한테 돈을 줘도 그 이상 뭐 벌 수 있다. 300, 500 뭐 한 사람당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볼까? 라고 했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제가 이 가게에 들어간 게 한 4,400에서 500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180만원이 그냥 사라지는 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핸드폰비도 내고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럼 이 180만원을 제하고 180만원 제하고 남은 금액에 이제 순수적으로 남은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 그게 계약이었거든요. 오케이 했죠. 근데 그런 적이 없대요 나중에. 그리고 제가 술 또 식자재 다 이렇게 막 사놓잖아요. 저는 좀 많이 사놓는 편이에요. 다 사놓은 다음에 또 쓰고 그러죠. 같이 이제 동업하기로 하고. 얘도 이제 구매를 하는 거죠. 얘도 구매를 하는 걸로 제 식자재, 술 이거 그냥 퉁치는 거였어요. 제가 더 손해지만 그냥 어차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쿨하게 퉁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다 계산서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광고가 조금 들어갔던 게 있어요. 그게 한 150 얼마인가인데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 광고 막 이렇게 몇만 원 와가지고 막 할 때 얘가 하자는 거예요. 한 달에 만 얼마? 뭐 이거밖에 안 나가니까 되지 않냐. 올 여름에 벌어서 다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몇만 원이 떠지니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오케이 하면 나는 하는 거다. 네가 오케이 해. 대신 너도 절반 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했는데 그런 적 없대. 내가 외판원하고 이미 얘기 다 끝난 상태로 이렇게 한 거지. 자기는 그 세 명 앉은 자리에 있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공사를 닷지를 만드는 공사를 했어요. 나무값이 들어갔죠 이게. 그리고 목수를 구하려고 인터넷에다 글도 올리고 했는데 해서 온 사람이 강반장이라고, 저 게스트하우스 할 때 한 3개월치 미납하고 2인실이라서 그때 45만원이었어요 3개월치 미납하고 좀 침대에다가 좀 더러운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또 장사도 못하고 해가지고 고소장 접수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송달은 어떻게 받고. 그래가지고 그냥 철회했죠. 계속
보정서 날라오고 그러니까 아이씨 저 때문에 못 갔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 글을 보고 자기가 해주겠다고, 그냥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몇 년 만에, 2년 정도. 어쨌든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냥 해주겠다고 맨 처음에는 안 했어요. 해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이제 또 테이블에 3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 난 이제 딱 팔짱 끼고 이 새끼가 어떻게 얘기하나 한번 보자. 그냥 해주겠습니다. 당연하지. 당연한 대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거 하고 퉁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뭐 얘기도 했지만 돈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주 안 한 건 아니고 미납한 것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대충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3개월 동안 장사도 못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3일 일했고 그 목수 인건비 원래는 들어갔던 거 그냥 해주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 제가 한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부담해야 되는 거는 나뭇값밖에 없어요. 나뭇값밖에 없는데 나중에 계좌번호를 물어봤나봐요. 돈을 주겠다고. 안 주는 거면서 안 주는 건 서로 다 합의된 건데 미안했든지 밥도 안 먹고 막 빨리 가고 막 그러니까 제주시에서 넘어왔거든요. 자기 장비 다 갖고. 최소 35만원 뭐 이렇게 받는 목수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돈을 입금했나봐요. 50 얼마인가? 그 주니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자 내용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나한테 청구를 해. 응? 그 청구 금액이 얼마냐? 그 외에도 뭐 할 말은 많지만 청구 금액이 얼마냐? 350 얼마인가? 330 얼마인가? 360 얼마인가? 하여튼 그 정도를 나한테 청구를 한 거예요. 다 기억이 안 난대. 그런 적 없대. 말도 안 된대. 그리고 내가 3번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왜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여자가 술을 먹으면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깽판을 치고 카톡 내용도 있는데 제가 캡처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정말 이 깽판 치는 게 사람이 인내심 3번 만에 겨우 쫓아냈어요. 내가 쫓아내려고 하면 앞에 막 차 막고 자기 최소 3개월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 X된다.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과 연관돼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여기를 크게 이렇게 부흥시켜 준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절차를 한 적이 없어요. 절반이라고 하면 절반 5대 5라고 하면은 5에 대한 그런 투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4,400인데 그럼 2,200일 그쪽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권리금도 그렇고 연세도 안 줬어요. 월세로도 안 줬어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도 안 주다가 내가 막 카톡으로 하니까 자기가 말도 안 되는 300 얼마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막 술도 가져가고 또 키를 또 가져가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키를 가져가가지고 안 주고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술 처먹으면은 그러니까 일을 해. 손님 막 내쫓은 적도 있어요. 손님하고 막 갈등 빚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물론 막 70만원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제 손님들이었어요. 제 거 먹으려고 하는 제 손님들. 근데 또 자기 손님들이 안 온 건 아니었어요. 정말 몇 팀 왔는데 이 서비스로 주는 게 또 장난이 아니에요. 뭐가 남아. 그때는 이게 금액에 대한 게 제대로 안 서 있어가지고 8,000원짜리 음식도 있고 양은 엄청 많아요. 저는 양은 항상 많이 하거든요.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을 지금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됐는데 그때는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7,000원어치를 주는 거야 내가. 아니 뭐가 남아. 8,000원어치 준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든 결과적으로 쫓아냈어요. 정말 3번 만에 쫓아냈는데 이제 얘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얘는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일단 뭔 일이 터지면 자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자기 편들을 많이 만들어놔요. 평소에도 그런 짓을 해요. 음식 갖다 주고 자기 만들었다고, 뭐 술 먹을 때 자기가 내고 뭐 돈 주고 막 이런 적도 있어. 이런 짓거리를 해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 사람을 막 만든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은 끝난 거예요. 나는 쓰레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가 돼 있냐면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많은 여러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돌고 있지만 하나는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여자 꼬셔가지고 돈 투자하게 만들고 아무 이유 없이 내쫓았다. 지금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뭐 벌써 2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었어요. 얘가 이렇게 하니까. 전 나무값은 그냥 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180만 원을 떼지도 않았어요. 떼지도 않고 나무값을 포함시켜가지고 주고 더 줬죠. 저는 이제 그나마도 모질라서 180만 원 나가야 되는데 나는 월급 아예 없죠. 180만 원이 안 돼요. 얘가 가져가 버리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 판 걸로 해서 땡겨가지고 내고 그랬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사먹지도 못하고 얘 때문에 스트레스는 계속 받고 얘는 계속 인상 쓰고 있고 또 다른 여자랑 손님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거를 못 견뎌해. 미저리 알죠? 미저리 그런 거. 자기하고 막 친했던 사람들하고 저기 요술 있는데 친하게 있으면은 자기도 막 친하게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친하게 있냐고. 아니 팔아주잖아. 팔면 얼마나 팔아주. 막 그런 얘기하면서 또 그거 있잖아요. 자기 일을 또 갖고 와서 또 막 해요. 막 하면서 막 욕을 해. 막 자기가 막 하는 거를 막 인상 쓰면서 막 눈 막 레이저 막 나올 것처럼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욕하고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 해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막 어느 순간 막 칼로 날 죽일 것 같고 막 내쫓았어요. 그랬더니 뭐 사방에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녀서 일단 이주민들은 우리 집을 안 와요. 관광객들만 받고. 지금도 이제 이주민들은 이래요. 그냥 얘가 엄청 막 자기한테 잘하니까 얘 말은 그냥 무조건 믿는 거죠. 진짜 그랬어? 그 새끼 쓰레기네. 야 고소해. 이게 되는 거예요. 내 얘기는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와서 뭐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계속 쓰레기가 되면서 우리 집에는 오지 않는 거죠. 저는 생계가 달린 문제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쉽게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1차 뭐 제가 뭐 승소하긴 했지만은 2차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2심 때는 지금 조정은 결렬됐고 이제 2심 강제 조정을 하면은 얼마를 줘라가 되는데 내가 얼마를 주라고 하겠죠. 저는 피고가 돼 있으니까. 걔가 한 거예요. 주위에서 막 했겠죠. 걔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100만 원에 합의 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얘기했죠. 얘가 100만 원을 가져가게 되면 또 사람들한테 300인데 그냥 100만 원에 불쌍해서 퉁쳐줬다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고 정말 뻔하거든요. 나는 줄 생각도 없고 그냥 이거 빨리 끝내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야 주차를 이렇게. 강제 조정이 나와도 아이씨 뭐하는 새끼야 저거.
강제 조정이 돼도 제가 거부하면 맨 처음에 얼마를 주라가 나왔었어요, 판사님한테. 근데 내가 항의했지. 그래서 없었던 걸로 하고 내가 기각됐거든요. 내가 이긴 거였죠. 근데 이 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강제 조정돼도 저는 이제 항소할 거고. 아, 세상에 우리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 되면 다 갑니다. 예? 이거 다 업보로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 사람도 안타깝고 나도 불쌍하고. 원만한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그거예요.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건 인간 쓰레기. 미안한 것도 없고 뭔가 수치심도 없고, 그리고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자기 같이 장사하면서 같이 쓴 거를 그거를 달라는 게 어딨어요. 다 뿅 하고 없어지고 자기 월급 받아가고 다 해놓고선 그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차라리 나무값을 달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나무값에다가 그 사람 인건비에다가 뭐 다 넣어가지고 내놓으래. 이 말이 돼요? 이 장사 완전히 연세 600 낼 돈이 없어가지고 저 2차 담보 잡혀가지고 막 끝난, 그때 당시에 막 끝나지도 않았구나. 1년 남아있었구나. 할부 1년 남아있었는데도 캐피탈 12%짜리 받아가지고 겨우 연세 냈어요. 연세 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달라니. 나도 귀가 있고 나도 여기 세화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는 거. 야, 나한테도 그런 얘기 하더라. 그러면서 자기 편 만들려고 하더라. 나는 거부했어.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엄청 많이는 아닌데 몇 팀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악질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 변호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불똥 튈까봐 나한테만 그냥 얘기하는 거죠. 장난 아니다 얘. 정말 미저리였어. 미저리. 무서울 정도로 미친년이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증거 다 있고. 이쪽에서는 거짓말을 하는데 나한테는 증거가 있거든요. 광고도 증거 있고 문자 내역이 있어요. 광고도 있고 여기 일하신 분 것도 있고. 판사가 귀찮으니까 조정해가지고 빨리 조기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안 되죠. 어쨌든 지금 제스코마트 왔어요. 오늘 뭐 장사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동휠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보냈기 때문에 이제 V10F는 저는 없고 이제 니콜라 그걸로 이제 대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언박싱도 또 다시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 하나는 끝났는데 5천만원짜리 하나 승소했어요. 당연한 승소인데 이쪽에서 근데 잠수를 타버리면 직장은 당연히 못 구하죠. 자기 통장으로 해야 되니까. 근데 알바는 뭐 상관없으니까 평생 알바하고 살 거 아니면은 뭐 합의하자고 하던가 하겠죠. 잠수 타면 별 수 없어요. 10년 뭐 잠수 타면 뭐 계속 10년씩 이렇게 연장을 하면 되는데 그냥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살아야죠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게스트하우스 건인데 그거는 졌는데 저는 뭐 포기 안 하죠. 지금 아직 헌법소원도 남았고 형사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또 못 받은 돈 있어가지고 그것도 퇴직금 받은 거 준 적 있는데 그 남은 돈이 한 130만원 되는데 지금 8년째 안 주고 있네요. 그것도 이제 10년 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는 10년 되면 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통장 내역 해가지고 그것도 넣어야 되고. 저는 정말 사기 안 당할 것 같이 생겨가지고 좀 당해요. 근데 의심을 당연히 하더라도 작정하고 마음 먹고 사기 치려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럴듯한 얘기, 정말 이렇게 될 것 같은 얘기, 평생 함께 할 것 같이, 간쓸게 다 내줄 것 같이, 내 가족인 것 같이, 가족보다 더한 존재인 것 같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한테는 진짜 당해봐야 아는데도 계속 당해요. 그러니까 너도 누가 꿀떡을 주면은 야 이거 웬 떡이냐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떡 안에 독이 들지 않았나 또는 이게 상해서 날 준 거 아닌가 하고 일단 의심부터 해보란 말이지. 이 떡 안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도 얘는 좀 다르겠지. 뭐 이런 미련, 인간에 대한 그런 미련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15살 때 집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좀 외로움 뭐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한다는 거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어요. 라이딩 나가고 이런 거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1박 2일 그런 거 있었는데 못 가가지고 손님 예약이 잡혀가지고 며칠 전부터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갔고 그래도 벌써 22분 찍었네. 또 편집해서 줄여야겠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전 장 봐서 집으로 갈 거고요. 또 있으면은 또 다시 또 찍을 만한 거 있으면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 올 때까지 대리는 못 하고요. 가게 문을 열든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